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문태주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제목 보셨듯이 광고 성과가 안 나온다고요? 로아스 안전하게 올리는 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로아스 자체 그냥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다른 데를 좀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지금 거에 더 투자를 할까 아니면 다른 걸 해볼까 이렇게 고민이신, 그래서 뭐 다른 걸 했을 때 혹시나 잘 안 됐을 때 좀 피해가 입는 걸 좀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다른 매체들 추천도 해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뭐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로아스라고 하면은 약간 개념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로아스가 크다고만 해도 좋은 것도 아니고, 로아스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해 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광고가 좋고 어떤 매체로 스pen딩을 확장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매체로 더 해야 될지 같은 고민거리 같은 것을 서로 이제 주고 받으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실제로 뭐 어디서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수많은 이제 광고주분들과 소통하고 실제로 막 이래저래 무조건 잘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실제 사례들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릴 거라서 잘 들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은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로아스에 대해, 우선 로아스가 뭐냐?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로아스에 대해 간단하게 먼저 작성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본 설명만. 네. 로아스는 리턴 온 애드 스펜드라는 약어고요. 만약에 이제 광고에 100만 원을 사용을 했고 그로 인해 5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은 로아스는 이제 5배가 된다고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아스는 광고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해도 로아스가 너무 낮다, 아니 뭐 로아스 이럴 거면 광고를 왜 하냐,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오늘은 그 낮은 로아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채팅창에 언제든지 라이브 방송을 보시다가 고민이 생긴 거나 궁금하신 점 생긴다면은 쉽게 채팅 남겨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로아스가 낮은 경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타겟팅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를 진행하면서 타겟팅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광고가 제대로 된 타겟에게 노출이 되지 않았다면은 클릭이나 전환이 안 이루어지니까 광고를 진행하면서 타겟팅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어느 매체에서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 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유저들은 만약 물건을 별로 구매를 안 하는 업종이다, 그렇다면 여성 타겟은 제외하고 남성 타겟만 돌려야 되는데, 아니 뭐 그런 거 몰라, 그냥 남녀 둘 다 돌리고 있어, 뭐 여성에게도 효율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성 유저들에게 이제 광고비가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첫 번째로 타겟팅 문제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타겟에도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모든 성별을 가지고 했을 때랑 뭐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는 타겟이랑 했을 때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전 또 만약 여성을 대부분 다 이제 물건을 파시는 이제 대표님이시라면 타겟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팔다 보면은 로아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그 여성 안에서도, 그 나이대 안에서도, 아니면 그 지면 안에서도 광고 형태나 노출 형태에 따라서도 이제 다 다르거든요, 로아스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를 다 펼쳐본 다음에 그 하나하나의 성과를 다 살펴보고 그 안에서도 이제 나오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두리뭉실하게 봤을 때는 그래서 한 2, 300 정도 나오네 했는데, 그 두리뭉실한 2, 300을 나눠보면은 어느 건 50 나오고 어느 건 1000 나오고 200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평균을 나눴을 때 300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로아스가 좀 떨어진다 아니면 성과가 좀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분해를 시켜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가장 타겟팅 문제에 있어서는 뭐 올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겟팅이 정확히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확인하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20대에서 50대에서 뭐 전환이 자주 일어났다,
이런 데이터들도 확인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남녀에서 많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지면에서 노출이 많이 되고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타겟팅을 먼저 세심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광고 소재 문제입니다. 광고 소재 같은 경우가 이제 광고를 처음에 볼 때 가장 많이 접하고 그 소재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갈지 말지가 엄청 크게 나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 거는 제품이 엄청 좋고 뭐 이런 소고점 뭐 가격이 싸다는 소고점도 있고 여성들의 인기가 많다는 소고점 엄청 많은데 왜 소비자들이 클릭을 안 할까? 노출수는 엄청 높은데 클릭이 안 일어나네? 하는 경우에는 광고 소재 쪽에서 약간 사람들의 후킹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소재가 매력적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명확하지가 않는다면은 소비자들이 이게 뭐야 뭐 눈에 띄지도 않고 하루에 얼마나 많은 광고를 보는데 눈에 띄지도 않고 뭐 다른 소재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으면 클릭으로 안 이뤄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환율도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뭐 광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소재하면 이제 DA 매체니까 뭐 메타에서 하고 계시다가 아니면 인스타를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좀 많이 유입도 되고 이 소재로 되게 많이 팔려서 내가 만약에 뭐 네이버 GFA랑 아니면 ADN을 한번 써봐야겠다. 그럼 이걸로 성과가 또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썼는데 거기서는 로아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매체에 대한 특성이 조금 달라서 생기는 문제긴 한데 이제 뭐 인스타나 뭐 ADN 이런 거 ADN 뭐 GFA 모두 뭐 강력한 CTA나 이런 거를 소구를 해야겠지만 각자 뭐 네이버 GFA 같은 경우에는 B급이 뭐 잘 먹히고 뭐 ADN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면을 봤을 때 좀 작으니까 확실하게 CTA가 확실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혜택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그런 강조해야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 여긴 됐는데 왜 여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저희한테 좀 뭐 여쭤보시거나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여기 이 매체에서는 잘 되는데 이 매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소비자들의 클릭수를 많이 이끌어내려고 무조건 후킹적인 뭐 누가 썼던 뭐 얼마나 싼 얼마나 좋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과장해가지고 소재를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해가지고 비용 CPC 단가로 이제 측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후킹적인 소재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쇼핑 검색 같은 경우에서 소재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네? 그러면 약간 좀 과장되게 이렇게 하면 무조건 클릭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클릭만 하고 들어가가지고 뭐야 봤던 거랑 다르네?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은근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클릭비 때문에 내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전환은 안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광고비 누수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거를 사람들의 기대 그 소재를 봤을 때 그 기대랑 실제 들어갔을 때 기대가 동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소재에서 말했던 부분이랑 실제 들어갔을 때 그 혜택이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저희가 뭐 광고를 했을 때 좀 과장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지 최대 얼마 할인 이렇게 해서 이건 싸다 딱 들어갔는데 막 엄청 작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회원제로 막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 최고 회원한테만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좀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CTR이 높은데 왜 안 팔리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왜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뭐냐면 들어갔는데 실망을 했는데 거기다가 나쁜 부정적인 감정까지 끌고 이탈을 해버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 뭐 DA 소재 같은 경우는 리타이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탈했던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 니즈를 채워주면서 한 번 더 사볼래? 한번 관심 가져볼래? 이렇게 광고를 다시 내는 건데 이게 전환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정 광고를 해서 들어와서 이탈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또 날 속이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아예 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좋은 점은 부각은 시키되 이 사람들이 내가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 들어왔을 때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정도의 기준인가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로는 저희가 전환 경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매체에 맞는 전환 추적이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로아스 같은 것도 그 전환 추적이 되어야만 로아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뭐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지원해주는 것만 매체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네이버 안에서도 다차원 보고서 같은 대시보드로도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메타 광고를 돌리고 싶다, 자사몰이 없는데 메타 광고를 돌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따로 뭐 외부에서 우회적으로 진행하는 NT 값을 설정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 이제 전환 추적이 또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환 값이 제대로 측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노출수나 클릭수나 전환수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NT 값을 심어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전환수가 몇 개 일어났는데 왜 NT 값으로 봤을 때는 전환 값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냐 라고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전환 추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저희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라 네이버 측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전환 추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점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 경로 문제는 이런 문제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로아스는 이렇게 지켰는데 매출이 이렇지 않았다. 우리는 실 매출이. 그래서 결국에는 실 매출이랑 거기 대시보드 뭐 광고에서 찍히는 그 매출이랑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첫 번째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뭐 전환 추적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너무 중복되는 값을 할 수 있을 만한 만약에 뭐 장바구니에 담기를 누르면은 전환 매출액으로 측정을 된다 이렇게 심어놓으면 당연히 아니겠죠. 구매를 했을 때 뭐 감사합니다 페이지에 넣어놓으면 당연히 구매가 완료한 사람한테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 뭐 구매하기 전에 결제 시작 뭐 장바구니 이런 걸로 하면은 일단 로아스가 안 맞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 매체를 이제 이용할 때 네이버도 이용하고 페이스북도 이용하고 구글도 이용했을 때 각각 만약에 네이버 봤다가 페이스북 갔다가 구글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메타하고 네이버 자체에서도 얘네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기에 다 1, 1, 1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를 샀지만 세 배 측정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너무 편차가 팍팍 커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로아스가 뛰거나 낮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또 전환 경로 문제 같은 경우가 만약에 어떤 링크를 설치해가지고 광고를 보고 링크를 클릭했는데 바로 그 상품 페이지가 아니라 뭐 다른 홈페이지나 뭐 어디로 통하는 중간 랜딩 페이지라고 하죠. 그 랜딩 페이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경우 들어가고 또 내가 봤던 제품을 찾아서 클릭하고 하는 중간에서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등록해 놓은 제품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상품 랜딩 페이지를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팔고 싶은데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우리 메인 홈페이지에서 들어오면은 다른 제품들도 보면서 같이 쇼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귀찮은 걸 잘 안 해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구매도 이제 뭐 회원가입도 안 하는 시대고 회원가입 하려 해도 뭐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1초 회원가입 뭐 3초 결제 뭐 이렇게 하는데 직접 찾아보진 않기 때문에 그냥 반대로 저희가 팔고자 하는 그 상품이랑 직결되는 URL을 넣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보다가 나와서 이제 대표를 뒤져보는 그런 형태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로아스가 낮다면 봐야 될 문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로아스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5가지의 해결책을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타겟팅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나이, 성별, 지역 같은 것만 아니라 관심사나 행동 데이터까지 세밀하게 설정을 해놔야 그 자기의 제품에 맞는 정확한 소비자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타겟팅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얼리 업종 같은 경우면은 패션이나 쇼핑, 뷰티 쪽에 관심이 있는 20대에서 40대의 여성이 주 타겟이겠죠? 물론 이것도 광고를 진행하면서 점점 찾아 나가면서 좁혀 나가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나는 뷰티니까 뭐 뷰티 쪽 패션, 쇼핑 그래서 20대에서 40대의 여성만 타겟해야겠다 하면 오히려 로아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업종
업종마다 다 다르고 자기 그 쇼핑몰의 분위기마다 어떤 손님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지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광고를 진행해 보실 때는 논타겟으로 돌려보고 거기서 전환이 50건 정도 일어났을 때 나에게 맞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연령대고 이러한 성별이구나를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런 건 있어요. 그 로하스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가 광고에 쓴 만큼 나와야 되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뭐 아까 말씀해주신 주얼리 같은 경우 뭐 식품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러겠지만 진짜 레드오션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타겟은 뭐겠어요?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타겟이랑 정확히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 다 타겟팅을 걸어놓을 건데 그러면은 경쟁률이 엄청나게 더 세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뭐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CPM이라고 천회당 이제 비용이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이 점점 올라가요. 그럼 그만큼 노출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만큼 효율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고정관 이제 저도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뭐 딱 제가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분석을 하고 뭐 했지만은 이제는 좀 더 열어둔 다음에 거기 안에서 좁혀가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주얼리 같은 경우에 남자들도 여자친구 선물해주기 되게 좋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뭐 요즘에는 센스 있는 선물도 많이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난 너무 힘들고 고민하고 싶지 않고 좀 괜찮은 거 골랐으면 좋겠어 했을 때 그런 소고점으로 남자를 타겟했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은 뭔가 이거 주면 엄청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실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남자도 해보고 여자도 해보든지 아니면은 아예 남자만 해보든지 그쪽 속으로 가보든지 하면은 그래도 뷰티 쪽에서는 그 주얼리 쪽에서는 남자 타겟이 좀 더 널널할 거 아니에요. 약간 블루오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선점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몬 타겟으로 한번 다 펼쳐보고 거기서 한번 가능성을 보고 진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개선점은 네. 매력적인 광고 소재. 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광고 소재 문제랑 비슷한데요. 좋다. 네. 두 번째 개선점은 매력적인 광고 소재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광고 소재를 만드실 때 뭐 무조건 후킹성이 있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그냥 완전 직설적으로 자기 제품에 대해 그냥 똑같이 말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광고 소재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광고 소재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떤 소재가 가장 전환율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게 A/B 테스트라고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텍스트를 추가해서 진행해보고 하나는 텍스트 없이 그냥 사진으로만 진행해보고 어떤 게 전환이 더 많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확인하고 그걸로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소재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소재를 베리에이션 하면서 그 소재의 폭을 넓히고 효율이 안 좋았던 소재는 과감하게 삭제해버리는 식으로 광고 소재를 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A/B 테스트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B 테스트는 무조건 처음부터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이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 이상을 뛰어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전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안 되면 그냥 안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중지하지 않고 거기서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좀 잘 되는 거랑 섞어서 하면 팡 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초반에 이제 A/B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니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소재로 여러 가지를 돌리면 오히려 돈만 더 나가는 거 아니냐, 내 시간만 더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주시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면서 나중에 바꾸는 것보다는 처음에 바꿔가지고 처음에 돈을 좀 들일지언정 처음에 꼭 제대로 소재를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계속 지출되는 광고비 누수를 막을 수 있으니까 A/B 테스트는 가능한 초반에 광고 진행한 초반에 미리 잡아놓으면은 나중에도 더 편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전환 경로 문제인데요. 광고를 진행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진행하면서 뭐 결제창이 엄청 오래 걸리고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해가지고 회원가입해서 뭐 주소 등록하고 또 뭐 진행하면서 뭐 어떤 거 작성해야 되고 하면은 그 작성한 창에서 이미 다 나가고 떨어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해서는 1초 회원가입, 뭐 카카오, 네이버, 애플 이런 것들로 쉽게 회원가입하면서 주소도 다 써져 있으니까 그런 걸로 굳이 막 회원가입 모으려고 그런 것들을 다 빼다기보다는 회원가입만 해보기도 하고 1초 회원가입 같은 걸 도입해가지고 진행해보면서 더 자기 기업에 맞는 걸로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타이어슈 뭐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뭐 중복값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도 잘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뭐 지혜나 이런 걸로.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어트리뷰션이라고 메타, 구글, 뭐 네이버 소재를 보고 나서 광고를 구매했을 때 이 세 개 다 이제 어떤 설정으로 기여에 따라서 그 전환수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보통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뭐 라스트 어트리뷰션이라고 마지막 광고를 보고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토대로 전환값을 기입이 되지만, 만약에 그걸 설정을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어트리뷰션을 진행을 했을 경우 메타 광고도 받고 네이버도 받고 구글도 받으면은 이 매체마다 며칠 전에 봤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 일주일 전에 메타 광고를 받고 3일 전에 네이버, 오늘 구글 광고를 보고 제품을 샀다 하면은 일주일로 되어 있으니까 세 개 다 전화로 찍히지만, 그래서 광고 설정을 하실 때 라스트 어트리뷰션으로 어떤 마지막 광고를 보고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뭐 똑같은 얘기지만은 네이버, 페이스북, 구글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다 보고 결국엔 마지막에 구글을 구매했을 때 이 세 개가 다 찍히는 111로 찍히면서 이제 매출이 3배로 뛰어지는 뻥튀기가 되는데, 이를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디를 막 돌아다니든지 결국 마지막에 들어왔던, 만약에 뭐 네이버, 페이스북, 네이버, 뭐 구글 갔다가 이제 네이버에 샀어요. 그럼 네이버만 구매가 1위 찍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방법이죠. 네. 네, 그래서 네 번째 개선점으로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리타게팅 활용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거 진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처음에 들어온 사람만 이제 신규 고객만 유입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리타게팅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제품에 대해 구매를 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여기 제품 전에 좋았는데 또 광고가 뜨네? 한 번 더 사용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도 리타게팅을 꼭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이버에서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은 네이버 카탈로그 캠페인이라고 자기 쇼핑몰을 봤던 또는 구매했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노출이 되는 캠페인도 있으니까 그런 캠페인도 같이 활용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리타이팅 하면은 진짜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 말씀하신 네이버 그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 이미 저희한테 들어왔던 사람들한테만 이제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뭐 DA 배너 광고를 하면은 타깃이 맞는 사람한테 다 내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봤던 사람들한테 다시 이게 뭐 좋아, 이거 좋으니까 한 번 더 사봐 이렇게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전화율도 높고, 그리고 돈도 쓸데없는 곳에 잘 안 나가겠죠. 아무래도 봤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이 리타이팅 할 때 네이버는 아니지만 이제 네이버 그 카탈로그는 아니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니즈별로 이 사람이 이탈을 했던가 구매를 했던가 뭐 장바구니만 담았던가 그 사람에 따라서 소재를 다르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장바구니만 담았던 사람은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월급날이 오면은 사야지 해놓고 까먹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월급날에 뭐 지름신은 지금 투입해야 된다. 지금 사면은 장바구니에 담는 분들은 뭐 50% 할인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자각하고 맞다, 나 그거 살라고 했었지 지금 할인하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채워지잖아요, 그 니즈가. 그러면 구매가 일어나고, 아니면 들어왔다가 그냥 나간 사람은 뭐 지금 웰컴 첫 구매 하시는 분은 또 50% 준다. 이렇게 소재를 멘트만 달리 해줘도 그러면 난 가격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좀 요번에 좀 사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매한 분들은 재구매 또 이벤트 50%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말만 바꾸래. 근데 말만 바꾸지만은 다시 한번 사볼까? 그 구매 주기에 맞춰서 샴푸라면 뭐 한 달 동안 샴푸를 쓰고 빈통이 된다면 한 달 뒤에 그걸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별로 모여 있는 그 모수들을 각각 사용해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리타게팅 꼭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리타게팅 관련된 매체들도 엄청 많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GFA나 메타 또는 구글 같은 걸로 충분히 리타게팅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광고를 진행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구글에서 리타게팅 같은 것을 이제 진행하실 때에는 구글에서는 잠재 고객이라고 따로 기능이 있거든요. 그 잠재 고객을 설정을 하시면은 자기의 경쟁사의 모수를 추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뭐 화장품 업체다 하면은 화장품의 경쟁 업체들의 URL이나 앱을 추가로 설정해가지고 그 URL과 앱을 이용했던 사람들에게 내 소재를, 내 구글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구글에서 잠재 고객이랑 세그먼트랑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잠재 고객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광고를 노출할 건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그먼트는 내 광고를 봤던 소비자들, 내 광고를 봤던 이용자들에게 그 이용자들의 모수를 쌓아가지고 그 이용자들의 모수를 가지고 광고를 노출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세그먼트 이용하고 싶은데 세그먼트가 안 뜨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광고를 진행하셨을 때 그 충분한 모수가 쌓였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모수가 뭐 어떤 것은 뭐 1000명, 어떤 건 10,000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지만 그 모수가 충분히 쌓였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리타게팅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보다 리타게팅이 좀 더 효율이 높은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리타게팅이 만약에 잘 안 먹힌다 하시면은 계속 변경해 보면서 A/B 테스트로 계속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이참에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를 자세히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뭐 들으시다시피 저희가 조금 좀 큰 면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사례도 들려드리지만 지금 뭐 주얼리를 말씀드렸지만은 뭐 또 다른 분이 지금 시청하신 분 중에 다른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업종도 완전 다르고 그리고 또 주얼리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서 그냥 들으셔도 좋지만 뭐 질문하셔도 좋고, 만약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아니면 좀 1대1로 전화하면서 컨설팅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친절하게 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위에 전화번호랑 이메일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연락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긴 한데 조금 한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희가 뭐 없으시면은 뭐 질문 있으신 분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맞춘 매체 추천해 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만약에 요청 주시면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 업종에는 이러한 매체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요청 시에는 제안서도 작성해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또 뭐 네이버 광고 진행 중인데 뭐 로아스가 너무 안 나와요, 전화수가 뭐 나오다가 끊겼어요 맞아. 하신다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제 요청, 뭐 성과 조회 권한을 요청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광고를 어떻게 진행 중이신지 이렇게 요청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계정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거기 계정에 맞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질문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요즘 또 이제 봄이 오긴 하는데 이제 또 마지막 추위가 오잖아요. 그래서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아주 따뜻하게 입고 네. 다니시고 이상으로 라이브 방송 끝내겠습니다. 이상 AMPN 글로벌 문태주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